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수급자를 신청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이게 좀 번거롭다고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있죠. 거기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 하시면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복지로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거급여랑 교육급여, 장제급여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자를 신청하러 담당 주민센터에 가면 그 수급 대상자분은 담당 공무원을 만나겠죠. 거기서 여러 상담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상담을 한 후에 이분이 수급자가 될 것 같으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써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대상자분이 수급자가 안 될 것 같아서 대상자분에게 수급자가 되시는 게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나를 차라리 죽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좀 서류라도 써보세요 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수급자에서 떨어진 것을 말씀드리면 그때 또 화를 내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선 지금 당장의 화는 누그러지고 그래도 노력은 했다.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서류라도 써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급여계좌, 사회보장급여 내용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이 신청서를 쓸 때는 몇 가지 서명을 하는데요.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본인이 신고를 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또 자신의 행정정보를 조회하겠다는 동의, 또 과구원과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수급비를 받으려면 수급자 가족, 부양 의무자의 정보를 다 조회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동의서야 그렇다 치지만 부양 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에는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급 대상자 A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드님은 부양 의무자 그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겠죠. 근데 이 해주실 때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자기가 못한 영역을 국가에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A가 부양 의무자의 아들과 관계가 소원하거나 아니면 좀 친밀해도 그런 금융에 대해서 그런 재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오픈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A의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이런 막 수급자 신청하고 막 그런 방식으로 아드님에게 말을 해야 하니까 그럴 때도 마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가 부양 의무자의 아들과 관계가 너무 나빠서 관계가 단절이 됐다. 이러할 경우에는 또 관계 단절 증명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써서 제출하려면 담당 공무원에게 또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또 많이 마음이 힘들 것 같고 그 관계 단절 증명서를 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거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심의에서 통과를 해야지 그거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정을 못 받았다 하면은 그 부양 의무자한테 부양비를 징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또 너무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양 의무자 금융 정보를 조회해도 되겠다고 동서를 쓰는 것이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노숙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족분들이나 뭐
부모님과 다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수급자를 신청을 하려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 봐요. 부모님은 부양 의무자이잖아요.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부모님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락이 가면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수급자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니까 거기에 부모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야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요.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또 이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또 이게 얼마나 낙인감이 들어요. 자기만 힘들면 괜찮은데 부양 의무자의 금융 정보까지 계속해서 조율을 해보니까 그 부양 의무자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겠죠. 또 이게 문제가 지금 어떻게 부양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수급자가 됐다고 해봐요. 그런데 나중에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보니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락도 잘 하지 않는 며느리의 소득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급비가 깎인 거죠. 그 연락도 잘 하지 않는 며느리한테 가서 내 수급비가 깎였으니 너 그만큼 빨리 줘라. 아니면 너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급 대상자분은 갑자기 얼토당토않은 며느리의 소득이 올라서 수급비가 깎이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아주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며느리도 자기의 가정이 있고 자기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엄청나게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죠. 그래서 이 두 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좀 그 기준이 까다롭죠. 그나마 좀 완화됐다고 해도 부양 의무자가 그 중증 장애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그 기준이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좀 주거급여, 교육급여처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좀 폐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수급 대상자는 급여 신청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1%밖에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주거급여랑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신청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중위소득 2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두 개만 신청한 가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애초부터 4개를 다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 신청할 거면 자격이 되지 않아도 4개 급여를 다 신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이렇게 수급 대상자에게 여러 서류하고 동의서를 받으면 그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상자 그 신청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시군구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수급자분의 그 공적 자료, 생활 실태, 주택, 금융재산 등을 조사해보고 수급자의 근로 능력은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만약에 수급 대상자가 생계급여면 생계급여, 의료급여면 의료급여 이렇게 해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요. 그런데 이때 교육급여는 시도 교육감이 결정해서 또 발송을 하죠. 이 서면을 통지할 때는 수급자가 신청한 급여 중에서 선정 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팀에서 발송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수급 대상자가 4개의 급여를 다 신청했다 하면은 생계급여 담당 직원이 발송을 하고요. 만약에 신청자분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했다 하면은 주거급여 담당자분이 대상자분에게 서류를 발송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 수급 대상자분이 4가지 급여를 다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분이 4가지 급여를 다 신청했으니까 생계급여 담당자분이 이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급 대상자분이 의료급여랑 주거급여만 신청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의료급여 담당자분이 통지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수급 대상자분이 자신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급여를 중단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도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급자가 되는데요. 매뉴얼상에는 이 과정이 1달이 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달이 더 연장돼서 걸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물어보니까 한 3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수급자가 돼서 지원을 받다가 만약에 가족원에 변동이 생기거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뭐 소득이 뭐 올랐다던가 뭐 이러한 변동이 생기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의 소득이 올랐다, 뭐 사위의 소득이 올랐다, 아들의 소득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기도 하죠. 수급자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아요. 매월 한 20일 정도에 받는데요. 그런데 이 통장이 압류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수급비를 받아도 받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또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압류 방지 통장이 있어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만들 수 있는 통장이에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통장에는 수급자가 지원받는 급여만 입금이 되고 다른 것들은 입금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그 통장 주인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수급자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